인간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고 태어난 존재인데 이것을 먼저 깨달은 자가 성각자고 그걸 바르게 깨달은 자가 정각자고 그걸 크게 깨달은 자가 대각자다. 사명을 깨달았으면은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많이 베풀기도 하고 이제 주는 교화, 베푸는 교화 이렇게 해가지고 법회 이제 교도들이 한 배가 운동을 해버리니까 정태가 실력이 뭔 줄 아냐? 실력이 정성이다. 예, 그러면 저 하겠습니다. 제 가슴에 항상 새기고 살아가는 법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급히 말고 쉬지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중단하지도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가면은 결국은 성공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받들고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교화 현장에서 나누고 베푸는 교화를 통해 그리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교화 역량을 넓히면서 오롯하게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신 전산 이정택 원로교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전사님께서 살아오신 삶과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추억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전사님께서 원불교를 어떻게 만나시고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 원불교 처음 만나시게 된 이야기를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저를 낳아주시고 네.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제 어머니 되시는 수타원 김순옥 여사를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께서 원기 36년에 입교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뿌리에 해당되는 분이 저희 외조모 되시는 숙타원 정수옥님이셨는데 이 어른께서 원기 25년에 입교하셨어요. 아, 외조모님께서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원기 25년이면 대종사님 살아계실 때 예. 아니에요? 예. 대종사님께서 생존해 계실 네네. 때인데 그 막내 따님이 서울 배화여고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화여고 이제 졸업식에 오셨다가 이제 장성이 고향이시니까 네. 내려가시는 길에 이제 익산 총부에 들리셔서 이제 대종사님을 친견하셔서 대종사님께서 외조모와 막내 이모를 이렇게 대동하시고 이곳저곳 총부를 구경시키시면서 네. 막내 이모한테 그러셨다고 우리 학생도 저렇게 살만 없냐고 아마 전무주시라는 말씀이 좋겠죠. 그런 깊은 인연이 있어서 제가 원불교에 입교했는데 저는 사실은 원기 48년에 입교가 돼 있어요. 아, 서류상으로요? 예, 서류상으로.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입교하신 한 11년, 12년 후에나 입교하게 됐는데 그때는 입교에 대한 그런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 당시에는 제가 또 그 복막염이라고 하는 중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그때 살지 죽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유아기 때요? 예. 아, 수타원 어머님의 신심이 굉장히 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머니는 어떤 어른이셨나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광주교당 운전사 역할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원불교 광주교당 그 반백년사에 네. 공부, 교화, 사업에 교당의 어머니 대신 김순옥 교도 그렇게 실려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참 장하신 어른이신데 네. 광주교당 본공의 초대 회장을 하셨고 아, 이제 주무 역할을 쭉 하시면서 예. 이제 사실은 그 광주교당 그 1호 법사세요. 아, 그러세요? 네. 아유. 그러시고 이제
뒤에 이제 종사에 오르셨는데 네. 이제 광주 전남교구 역사상 보면은 제가 교도로는 어머니 한 분이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출가위 어른이시. 예. 그러시군요. 예. 그 신심장하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전사님이 큰 영향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전사님이 기억하는 이제 유년 시절 그리고 학생 시절, 어린 시절에 이제 원불교 생활은 어떠셨나요? 그때는 이제 뭐 천방지축 뭐 멋모르고 어머니 손에 네. 이끌려서 다녔던 시절이었고 작고 하신 그 원타원 송원철 교무님께서 교무 생활 하실 때 광주교당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주로 저희들이 이제 배우는 것은 성타원 이성신 종사님 네. 계실 때 네네. 이제 학생회 청년회를 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멋모르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가장 그 활발했던 그 교화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광주교당 역사상.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전라남도 여천군 이제 손주면 이제 그 광돌이라고 하는 광도 섬 어린이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네. 이제 육지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때 학생들이 아주 활동을 많이 했어요. 신문파리도 오고 구두닦이 해도 해가지고 네네. 벌어가지고 그 네. 자금으로 그 섬 어린이들을 초청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청년으로서 이제 함께 활동을 좀 했고 제가 이제 전남대학교 다니면서 그 청년회 활동을 할 때는 네네. 이제 제 청년회 부회장을 했었는데 이제 목탁을 직접 그냥 취학하면서 네. 정월 대보름 날에는 네. 이제 교도님 댁을 이제 순방을 해요. 그 청년들하고 여럿이 가가지고 이제 독경을 해드리면은 네. 이제 뭐 찰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때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재미난. 그 돈으로 이제 그 청년의 자금도 마련하고 이제 불우이도 돕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전사님은 대학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회 활동도 해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전무 출신은 언제 서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대학을 다니다가 하여튼 군대를 빨리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군대를 갔죠. 네. 근데 제가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오면은 집에 먼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당을 먼저 들려요. 그래서 이제 법시험을 전에 인사드리고 교무님한테 인사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정도인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숭타원 박성경 종사님께서 네. 성타원이 후임으로 오셨던가 봐요. 그래갖고 자가 누구다냐 라고 하시면은 아무개 이제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눈여겨 보셨던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 휴가를 왔을 때 한 번은 이제 교당에 와서 이제 한번 나하고 이야기자. 그래서 밤에 이제 갔더니 이제 이런 그 전무주신에 관한 이야기를 운을 띄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대학을 아직 마치지 않은 상황이니까 대학을 마치고 와야 할 것인가, 또 중간에 이렇게 가야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마침 그때 그 흥사단 아카데미에서 예. 그 활동을 같이 하셨던 안병옥 교수가 네네. 그 당시 아주 유명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는데 마침 같이 이제 그 강연을 듣게 됐는데 네. 그 강연 주제가 지금도 이제 40년이 넘었습니다만 네. 그 강의 제목이 인격론이었어요. 근데 그 인격론을 이제 설하시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명적 존재다. 인간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고 태어난 존재인데 이것을 먼저 깨달은 자가 성각자고 그걸 바르게 깨달은 자가 정각자고 그걸 크게 깨달은 자가 대각자다. 그러면서 그런 사명을 깨달았으면은
이제 공자님처럼 50에 지천명 했어야 인생 다 살아버리는 것이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 사명을 깨달았으면은 빨리 바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올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네. 빨리 결단을 내려야겠구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병호 교수가 직접적으로 저를 그렇게 일깨워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가를 사원하게 됐죠. 전사님은 그럼 몇 세에 출가를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대가하셨다는데, 네. 저는 26살에 그때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간사 근무를 안 하시고 네. 바로 진학을 하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물교학과에 들어가셔서 네.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으셔요? 그 천막지축으로 이제 뛰어다니던 시절인데, 네. 옛날에 제가 응원단장을 좀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원대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제가 들어가던 해는 네. 사실은 원광대학교가 칼리지였죠. 네. 그래서 칼리지에서 유니버시티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희 형님들은 사실은 반대를 했는데, 네. 전남대학교 유니버시티에서 칼리지로 그 가는 칼리지로 가냐. 근데 네. 그런 차원이었는데, 예. 가가지고 이제 그 응원단장을 열심히 하니까 얼굴이 많이 알려졌어요. 학교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학년들이 남녀가 굉장히 많았죠. 기숙사에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어요. 인원이 많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합대학교가 되니까 예. 원물교학과가 물리과대학 소속이에요. 단과대가. 물리과대학 학생회장이 이제 저희 1년 선배 중에서 나오려다가 못 나왔어요. 이제 제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러셨어요? 이제 동기들이 네네. 우리 남학생이 17명이나 되니까 그 당시는 많았죠. 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렇다면은 응원단장 냈던 이정택 교무가 나가면 많이 표를 얻겠다. 네. 해가지고 그 이병창이라고는 그 국문학과 학생이 출마를 했는데 예. 제가 나오니까 그 사람이 기권을 내버렸어요. 명성을 많이 날리셨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물리과대학 2대 학생회장을 했죠. 그러셨군요. 응원단장의 위력인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전사님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시고 성격이 네. 유쾌하시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게 네. 그런 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실 때는 아마 천방지축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학창 시절은 좀 재밌게 보내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4학년 때 이제 삼남한상 시찰단이다 해가지고 삼남한상 시찰단이요? 네. 그게 이제 뭔가요? 우리들이 이제 네. 그 교학에 나가면은 그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학창 시절을 멋지게 보내자 우리 4학년 때. 네. 그래서 이제 4명이서 네. 이제 삼남한상 시찰단이다 해가지고 이제 홍도로, 네. 제주도로, 부산으로 전국을 유람을 하고 다니면서 교당 있으니까 교당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멋지게 한번 지리산으로 하여튼 멋지게 타러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재미있는 추억도 있으시고요. 예. 누구나 이제 출가 서원을 세울 때마다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다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전사님께서는 그 전무 출신의 서원을 세우실 때 어떤 다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생회, 청년회, 일반회를 제가 다녔어요, 사실은. 네. 이제 그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그렇게 다녔고,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후배들도 챙겨주고 어른들도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네.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청소부 역할. 정화. 그런 거 아니면은 또 그때 그 이제 고인물을 썩게 하지 않도록 네. 생생약동하게 솟아남는 그 생수물과 같은 역할을 해야겠다. 네. 옹달샘처럼. 그런 것이 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다짐을, 교육자가 돼야겠다. 그러셨군요.
그렇게 이제 그 출가를 하시고는 그 맨 먼저 발령받은 곳이 초량교당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 초량교당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잖아요. 어떤 교당인가요? 대종사님의 숨결과 채취가 남아있는 네. 교당인데 네네. 사실은 그 역대 교무님들이 유명한 교무님들이 많이 계셨죠. 네. 여자 교무 1호인 융타원 김영신 선지님이 네. 초대 네. 교무셨고 네네. 정려 1호이신 네. 공타원 공타원님. 조정근 선지님, 선지님. 항타원 이경순 선지님, 아유. 지금 뭐 향타원 네. 박응욱 선지님, 네. 뭐 형타원 오종태 선지님, 아이고. 뭐 이런 기라성 같은 어른들이 이제 다녀가신 곳이 맞고 대종사님께서 사산 선생님을 직접 감액하도록 해서 교당을 지으신 교당인데 네. 부산 앞바다가 탁 내려다 보이고 네.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큰 의자에 앉으셨다는 그 시커먼 의자가 있었는데 저도 대종사님 채취를 좀 만끽하자고 해서 거기 앉아보기도 하고 아, 그런 아주 유서 깊은 교당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초량교당이 첫 부임지인 만큼 굉장히 그 마음가짐이나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죠. 이제 사랑도 첫사랑이 안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정을 주었던 교당이니까 안 잊혀지기도 하고 초량교당 바로 옆에가 그 부산의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고등학교 경남여고가 있는 교당이에요. 인근에. 그래서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부고 경여고 출신들이 딱 찾고 있어요. 그래서 부고 경여고 하면은 아주 명문이었는데 네. 그런 그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더욱더 활발하게 이제 그렇게 활동을 했고 그 청년들을 모으기 위해서 참 공을 많이 들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부고 경여고 나오면은 최소한도 이제 가는 거 웬만한 잘 가면은 서울대 연고대는 기본이고 이제 부산대학교가 가장 못 가는 정도로 부산대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부산에서도 명문이니까. 제일 아. 명문인데. 그래서 이제 부산대학교 이제 그 강의 시간표를 내가 얻어가지고 네. 우리 청년들이 어디 다니는가 하면 체크해갖고 학교까지 가서 이제 그러죠. 오고 이제 그렇게 열성을 좀 부렸던 그래서 한 5, 60명 청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대학생 교화를 그때 활발히 하셨었나 봐요. 그렇죠. 초량교당에서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초량교당 하면은 그 하여튼 그래도 그 당시 한 40년 전 일입니다만은 교도소 교화를 했던 것이 이제 그 부산 교도소를 그렇게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뭐 재소자를 네. 제가 개인 상담을 했는데 그 유명한 그 재수자였어요. 보통은 이 하얀 재수범. 바탕에 그 검정글씨로 써져 있는데 그 친구는 빨간 바탕에 검정글씨가 써 있는 경우로 특별 재수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감화를 시켜가지고 그 친구가 자꾸 변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침 그 교무과장으로 교도님이 계셨어요. 김천 교도소 계시다가 부산 교도소로 오신 양반이 계셔가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자꾸 그분이 이제 그 제가 상담했던 친구가 변화가 되니까 교도소 법표를 개설하자. 제가 이제 부산 교도소 독지방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가지고 이제 한 번씩 법표를 쭉 봤죠. 그때가 몇 년도였나요? 원기 60년이죠. 그러니까 1975년. 네, 네, 1975년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장영광 교무가 원불각고를 다니다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 네. 마침 부산 차량창 부대에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개설한 것이 이제 그 마음의 대화라고는 그런 프로를 갖다가 해가지고 했던 방송교화를 했는데 네.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교화를 계속해서 거기 가서 법회도 보고 그래서 초량교당 딱 2년 살았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짧은 세월인데도 네. 군교하고 네, 교도소 교도소 교화를 교화하고. 했던 것이 기억이 아주 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초량교당에서는 또 청년 그 교화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그 청년회 활동은 어떻게 하셨는지. 예. 청년회 활동하면은 하여튼 그때 당시에 초량교당 청년회 담당 교무이기도 하지만은 예, 예. 부산 지역에 남자 교무님이 은산 그 김장원 교무하고 네. 저하고 둘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 청년연합회 지도 교무를 했기 때문에 아, 그 부산 지역에 있는 청년들하고도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 연합법회를 받고 이제 이런 역할도 했고 예.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같이 함께 뭐 송정이랄지 해운대랄지 이런 데 놀러 가면은 저 믿고 저들은 마음대로 술도 마시고 저는 그냥 끝까지 참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 총각이었으니까 아마 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섰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 청년들한테 인기도 좀 있어가지고 네. 하루는 이제 선생님 그때는 이제 교무님이라고 안 했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예, 네. 선생님 이제 저하고 하루 데이트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러자 하고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이제 그렇게 그냥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 그 청년이 선생님한테 제가 별명 하나 붙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더니 선생님한테 놈자는 붙일 수는 없고 촌자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럿이 대중에 있을 때는 많이 재밌게 웃기기도 하고 했는데 1대1로 하니까 제가 연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촌놈 역할을 했다가 많이 순진해서. 순진해가지고 그래서 제 별명이 촌놈입니다. 그 첫 부임지였기 때문에 남다른 그 애정이 있고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떠날 때 또 마음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근데 그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고 더 있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원기 62년에 원불교 교단적으로 교구제를 처음 실시를 했어요. 아, 원기 62년에요? 네. 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대전 충남교구 이제 사무장 그때는 사무장에서 지금으로만 하면 사무국장 네네네. 역할인데 네. 초대 사무장 발령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아쉽게 떠났죠. 그렇군요. 예. 네. 전사님께서 대전 사무장 겸 대전교당 교무로 발령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곳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으세요? 제가 일생을 통해서 네. 잊을 수 없는 여인이 둘이 있습니다. 한 분은 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어머니시고 예. 한 사람은 그야말로 저를 위해서 일생 동안 희생하다 먼저 떠난 정토. 그 정토되는 예. 그 서타원 신원진 정토를 예. 대전교당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대전교당 있을 때.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대전은 또 잊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 예. 또 하나는 그 장동이라고 하는 곳에 예.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출장법회를 봐가지고 나중에 이제 봉불식까지 하게 되는데 네. 그곳은 그 미군 부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동이라고 하는 네, 곳이요. 장동에 그 주민들도 있었지만은 예. 예.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위안부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장동 주민들하고 위안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장부터를 쭉 보면서 그들하고 참 정도 많이 나눴던 그래서 복무직까지 했던 그런 것들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장동 교환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가서 이제 법회를 보는데, 법회를, 예. 이제 대종사님 법문이 생각이 났죠. 네. 그 대종교에 보면은 네. 그런 창녀들이 뭐 이렇게 법회 참석하는 것을 제자들이 꺼려하니까 예, 예. 그들을 먼저 우리들이 교화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해주셨던 대종사님의 그 법문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정말로 마음속으로 안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이제 그런 교화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정성을 좀 쏟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분야에 예, 예.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하신 예, 셈이네요. 예, 예. 그 대전교당에 계시면서 또 다양한 그 다른 지역에 이렇게 개척 교화에 또 힘을 쏟으셨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개척교화보다도 사실은 네, 제가 네. 사무장이기 때문에 네네네. 청년들을 많이 그 상대를 하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강경이나 유성이나 추부나 공주나 이런 교당에 청년법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개설할 때마다 네네네. 그 청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네. 청년법회를 많이 개설을 했고 사실은 이제 그 대전 지역이 충청교화가 열세였죠. 네. 근데 이제 성타원 이성신 종사님께서 교화력이 참 대단하신 어른이기 때문에 그분을 도와서 이제 조력자 역할로 하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대전 시내에는 대전교당하고 남대전교당만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거기에서 서대전교당, 동대전교당 뭐 등등 이제 막 교당들을 많이 네. 설립하는데 아, 그런 역할들 저는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전교당이 이제 그 교무이자 네. 사실은 그 사무국장 일이면 네. 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 또 중요한 일들을 처리한 일이 있다고 하시던데 네. 그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그 이제 대전교당이 처음에 이제 성타원님 모시고 갔을 때만 해도 한 5, 60명 나왔는데 네네. 하여튼 이 양반이 그 교화력이 출중하셔가지고 한 3배 정도 그 불렸어요. 교도소를요? 네, 교도소. 그 다음에 법당이 좁잖아요. 네. 네, 법당을 이제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데 그 대전 지역이 이상하게도 공주 갑부 김갑순이라고 하는 분이 예. 그 이제 공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으로 이제 그 도청을 옮기도록 하려고 땅을 갖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오게 되니까 네. 땅을 대충 그려가지고 이제 판 거예요. 김갑순 씨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유 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선화동에 있던 곳은 33인 공유 지분이었고 은행동에는 뭐 99명 공유 지분도 있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제 33인 공유 지분이기 때문에 이제 32명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네. 새로 지으려면. 지으려면 네네. 시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32명 그 공유 지분자들이 대전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도 거주하시고 광주에도 거주하시고 미국에도 심지어는 미국에도 아이고. 거주하시고 이제 대전에 주로 많이 네. 거주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서를 얻으려면 어렵잖아요. 네. 한 집을 3번, 4번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그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기 땅들이 이제 자꾸 없어지니까 공유지분을 잘 안 해주기도 하지만은 네. 그것을 짓기 위해서 그 아주 그 대전교당 터가 네. 그 옛날에 그 안검사라고 하는 분이 지었던 아주 튼튼한 집이에요.
그 대전에서 아주 그렇게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안검사 부부가 그곳에서 자살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 터에서요? 네, 터에서. 그래서 그 흉가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전임 교모가 네. 그래서 사실 때 균산 정자성종님께서 그걸 사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그 어렵게 이제 그 흉가로 소문이 나니까 좀 싸게 구입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원불교에 들어가서 이제 천도제도 지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 터가 좁으니까 이제 좀 때려 부숴야 그런 것이 나오는데 예. 한마로 제가 막 두드러 깨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 기미도 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건축 네, 현장에서 건축 그냥 현장에서 노동까지 같이, 직접 같이 예. 하셨네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성타원님께서 하여튼 하여튼 설통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분을 모시고 집을 짓다 보니까 보통 다른 데서는 집을 짓고 나면 빚이 많이 남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돈이 남았고 그 업자를 잘 만나가지고 업자가 마지막 막대금을 받으러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막대금을 지불할 정도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네. 아주 수월스럽게 또 집은 신축을 했다는 것 그런 기억이 남았습니다. 네. 전사님께서 그 대전교당에서 4년의 근무를 마친 다음에는 서울교당으로 이동하셨어요. 네. 네. 서울교당은 굉장히 유서 깊은 교당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당에 어떤 어른들이 거기 계셨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열어주시죠. 서울교당 하면은 네. 대지가 1200평이나 해서 그 꽃이 피면은 봄부터 피기 시작해서 진달래, 개나리부터 피기 시작하면은 사시사철 쫙 해서 그 도심 가운데서 새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고 마음껏 그곳에서는 막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이웃이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그런 유서 깊은 교당이죠. 근데 거기는 지금 그곳에서 사용했던 그 건물들이 지금은 이 영산선악대학의 네. 육문당 또 이제 육무당은 이제 저쪽 박물관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그 제가 아침 저녁으로 쳤던 종이 네. 지금 중앙 중도 훈련원에서 네. 치는 종이 그 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천일기도 아침 저녁으로 제가 주관을 하고 1200평 대지 청소하고 또 서울교당 하면은 유명한 어른들이 많이 계셨어요. 어른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어떤 어른들이신가요?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도 당신은 서울교당을 거치셨기 때문에 예. 서울교당은 당신은 잊을 수 없는 그래서 항상 관심이 많으셨던 그 서울교당이고 이제 그때 그 교감님이 그 숭타원 네네. 박성경 종사님 제 추천 교무님이신데 예. 그 어른이 그 당시에 수의단원이셨고 예. 제가 수의단원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유명하신 팔타원 네. 황정신의 법사님이시고 네. 또 한 분은 운산 문동현 아. 중앙교회 의장하셨던 네. 네. 그분이 교도 회장이셨어요. 아. 이런 어른들을 이제 모셔야 했고 네. 이제 서울교당 역대 교무들이 다 하여튼 그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최 선생 하면 유명한 양반이신데 문타원 이제 최운경 법사님이시라고 네. 청타원이시네 문타원이 아니시고 그 청타원님은 경기여고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피아노도 잘 치시고 해서 교무들이 피아노 잘못 치면 이제 또 지적하시고 딱 오시면은 교당에 가서 이런 구석구석 만져가지고 먼지 끼면 먼지 청소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시고 이런 어른이 계셨고 또 의타원지 성의철 어른이신 같으면은 예. 숙대 총장을 하셨던 김홍렬 박사님 네, 어머니세요. 네네네. 근데 이분이 그때 90살이 되셨는데 이 어른께 이제 저희 정토를 소개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정토 나이가 9살 차이나 되니까 20대 이제 이제
정토였는데 네. 저희 정토입니다 하고 인사를 이제 시키니까 네. 이 90세 노인이 벌떡 일어나서 큰 절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대례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20대 처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갖고는 네. 이제 맞절을 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정도로 법도가 이제 선생님, 사모님이다 해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우를 그렇게 해주셨군요. 법도가 있으신 어른들이 계셨고 최소한도 그 서울교당 교도님들 그 노인 할머니들은 경기, 숙명, 진명 뭐 이런 그런 권유 출신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아주 잊을 수 없는 분 가운데 한 분은 네네. 은타원 장시민님이라고 그분은 무학이세요. 근데 이분이 신심이 얼마나 장으신 거니 원불교를 믿으시면서 네. 한글을 깨치셔 버렸어요. 말하자면은 이론상 소문을 다 외워버리시니까 그걸 그대로 해갖고 아 이거 무슨 자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을 깨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침마다 좌선을 빠지들 않으시고 법회는 물론이고 그래서 그 교도 연원달기에서 500명 이상을 그냥 입교를 시켜서 삼각지 일대에서는 그분을 모르시면 간첩이다 할 정도로 유명한 어른이 계셨죠. 그런 어른도 계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른 저런 어른 배우면서 많은 것을 배웠던 그런 곳입니다. 서울교당은 또 큰 교당이기도 하고 굉장히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어떤 일들을 또 했던 기억이 나세요? 서울교당 하면 제가 네. 또 안 잊혀지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바자회 하면은 아주 그냥 파김치가 될 정도로 고생을 했던 이제 그 메주가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 콩을 한 15가마니는 쑤어요. 이제 큰 솥이 있었는데 그 쑤어가지고 그 마당 1200평 대지에다가 쫙 펴가지고 말려요. 예. 탱이 나면 안 되니까. 네네네. 근데 꼭 봄 되면은 비가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쫙 걷어가지고 법당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그 안 썩게 하려고 이제 선풍기를 다 돌리고 날이 또 좋으면 또 전부 다 마당으로 또 내가지고 전부 다 그걸 말리고 했던. 그래서 바자회 하면은 아주 치를 떨었던.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 옛날에는 이제 그 이제 연료가 부족해갖고 네. 연탄불로 했던 그런 그쵸. 가스도 없었고 네. 그때는. 부침개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은 예. 무엇으로 하는 거니? 네. 이 드럼통을 갖다 예. 반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하덕을 한 3개를 넣어요. 연탄 하덕을 만들어갖고 네. 진흙으로 이겨갖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불을 피워야 하는데 불을 안 꺼치기 위해서 네. 이제 혹시 꺼지면은 이제 뭐 불쏘시개 이제 해가지고 그것을 다 피워가지고 했던 그래서 바자회면 제가 그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1200평 대지니까 초파일이 되면은 연등을 만들기 위해서 그 1200평 대지 부채사처럼 착 쳐가지고 줄을 쳐가지고 네. 그냥 연등, 주름등 이렇게 다 해갖고 밤에 불을 밝히면 네. 그야말로 멋지죠. 다른 사람 네. 와서 보기는 멋지죠. 하는 사람들은 고생스럽지만.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인근에 미팔군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 굉장한 외국인들이 와서 장엄이 보면 됐죠. 장엄이 네. 되니까 그냥 네. 그 와서 사진 찍고 막 그렇게 하고 소방사원들이 와서 항상 지키고 불 날까봐. 네네네. 보기는 좋은데 이러는 사람은 죽으라고 이러는. 그 일대에 굉장히 중요하고 큰 행사였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도님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랬었어요. 애쓰고 사셨다고. 예. 근데 이제 서울교당에서 청년교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청년들이 그 당시에도 한 7, 80명 나왔어요. 이거 그때 어마어마했네요. 네, 청년들 그때 이제 원남동도 마찬가지고 종로, 원남, 네. 서울 하면은 네. 그냥 청년들이 많이 모여든 때였는데 네. 제일 기억에 안 잊혀진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여름 되면 이제 1박 2일 정도로 수련회를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학생들 중심으로는 이제 일찍 보낼 수도 있지만은 네. 직장인들은 또 나중에 가야 하잖아요. 네. 근데 대학생들 중심으로 일진을 먼저 보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진을 데리고 내가 이제 마지막 이제
도착을 했는데 비가 흑수와치로 쏟아져 가지고 이제 한보영 딱 갔더니 계곡이 있는데 계곡 너머에다가 텐트를 쳤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계곡물이 넘쳐버리니까 이걸 아이고.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진하고 이진하고 만나야 하잖아요. 예. 비를 그렇게 주룩주룩 비 오는데도 멀리 돌아가지고 그냥 계곡을 옆으로 해가지고 막 그런 그 위험한 데를 해가지고 가서 만나가지고 훈련을 하고. 훈련했던 그 기억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네. 또 서울교당에는 네. 그 유치원도 있으셨다면서요? 그러죠. 유치원을 네. 그때 이제 저희들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숭타원님 이제 네. 명령에 의해서 만드는데 숭타원님 꼭 물건을 구입하려면은 제일 비싼데 중간 제일 얕은데 저렴한, 네. 상중하를 항상 다 돌도록 해요. 그래서 네. 중으로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쫓아다니느라고 애쓰고 이제 만들고 나서는 이제 유치원 원장 자격이 누가 없으니까 예. 교도님 가운데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 계시는데 원장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분은 바빠서 못 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대신 가서 이제 자격증 따고 네. 그래서 이제 부원장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을 등약을 시켰죠. 그랬던데 그 서울 원광 유치원 일기생이 제가 봤어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여자 교도인데 네네. 결혼을 해가지고 네.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기생이요? 네, 그래서 아주 일회 졸업생이? 네, 이래 저랬어요. 그런 그 부모님들을 지금도 몇 분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유치원만 운영한 게 아니라 자모교화도 그때 하셨던 네, 조금 건가요? 같이 이제 활동을 네. 하고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보람으로 느끼죠. 그 이제 서울교당에서 그렇게 그냥 열심히 교화를 하시고 예. 나서는 바로 이제 전농교당으로 그렇죠. 발령을 받으셨네요. 예.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보좌나 내지는 이제 부교무 역할을 이렇게 수행을 해오시다가 전농교당은 주임교무로 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네. 그동안엔 또 이제 다 여자 교무님들이 주로 이렇게 계셨던 곳에 남자 교무님이 1호로 이제 발령을 받은 뭐 케이스시잖아요. 일호랄 것도 없고요. 최근에 열반하신 해타원 장경환 네네네. 종사님께서 예, 예. 창립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14년을 살으셨어요. 아, 14년을 살고 집을 건축을 해가지고 신축 봉부식을 마치고 아이고. 빚이 조금 남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초창 교무님이 오래 여자 교무님 계시면은 이제 그 반등 차원으로 남자 교무를 보낸다고 그래요. 옛날에 남원에서 훈타원 양도신 종사님이 계시다 보니까 예. 이대로 양산 김중묵 아, 종사님을 보내셨다고 그런 것처럼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대 교무로 갔죠. 아, 그런 차원입니다. 뭐 아, 그래요? 특별히 뭐 남자 교무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대체로 또 교화지에서 예. 보면 또 남자 교무님이시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우려하는 그런 그러죠.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걱정도 것 같아요. 하고 아마 예. 그랬을 거예요. 네네. 젊은 이제 저 38에 갔는데 사실은 만으로 따지면 36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남자 교무가 온다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교화를 잘할란가 어찔란가 걱정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네. 우려도 되고 그랬을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남자 교무들 서울에 있던 남자 부교무들이 이제 금산 권도각 교무 같은 양반이 이제 주동을 해가지고 아 그래도 선지님 이제 남자계로서는 교학의 선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참 축하한다 해갖고 축 부임해갖고 패를 하나 만들어갖고 와서 아마 기대도 하고 모범적으로 잘 좀 살아달라고 아마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전농동 가갖고 제 정성껏 7년 살면서 많이 베풀기도 하고 이제 주는 교화, 베푸는 교화 이렇게 해가지고 법회 이제 교도들이 한 배가 운동을 해버리니까 그런 걱정이나 우려 같은 것이 많이 사라졌고
지금도 그 전동 교도들 만나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다고도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런. 재밌게 이제 예. 교화를 하셨는데 예. 그래도 좀 중점을 두신 부분이 좀 있으세요? 교화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제가 그 대전에서 살면서 성타원님 모시고 살면서 네. 주는 교화, 베푸는 교화 이것을 많이 몸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니까 이제 그 대체적으로 부교무들이 그런 그 교서 같은 거 담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계인수 과정에서 그게 좀 착오가 생기면은 돈도 물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없었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마음대로 좀 줄 수도 있게 하자 해갖고 뭐 틈틈이 돈이 생기면은 그런 구입을 많이 해가지고 누구든지 필요한 교화에 사람은 필요한 자료를 가져갈 수 가지고. 있도록 예. 그것을 해서 그 주는 교화를 제가 조금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청소부랄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베푸는 교화 그래서 많이 공양도 하고 뭐 4월 대학 계절을 맞이해서 뭐 또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인식을 많이 그런 저변 교화에 그런 역할을 좀 했었던 거예요. 그게 다 어른님들한테 보고 배운 그런 것이죠. 뭐. 근데 굉장히 좀 이른 나이에 그 전농교당 이제 주임교무로 가셨지만 네. 또 그곳에서 많은 그 청년들 결혼식 주례도 하시고 그러셨다면서요. 예, 제가 이제 그 첫 주례가 이제 39인데, 예, 그 다음에 했으니까, 예. 이제 만으로 따지면 37이었습니다. 39이라 해도. 그래서 이제 그 신랑 아버지가 40은 넘었지야. 예,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젊게 보이고 아마 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은 강남교당에 아주 열심히 다니는 교도입니다. 그 이제 1호 부부인데 다 법포도 타고 이제 그럴 정도가 되면 별로 저하고 나이 차이도 없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전농교당 청년에 다니던 친구들 중에서 부부들이 많이 커플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주례를 많이 서기도 하고 교도님들 자녀들 네. 주례도 서서 지금까지 제가 105상 주례를 섰습니다. 그 이제 전농교당에 계실 때 또 예. 책을 또 내셨어요. 뭐. 그 저는 좀 생소한 이름인데 낙월도의 이변 예. 예, 이라는 책자하고 또 생사천도에 관한 책자를 예. 그때 이제 발간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그뭐 해주세요. 큰 책자도 아니고 조그만 소책자 만화였고 낙월도 이변은 아. 그것을 아마 이제 월산 김일상 교무가 자기가 1권을 냈어요. 대종사님 이제 추모하면서 이제 만화로 이제 그런 역할을 네. 하려고 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저하고도 같이 동참을 좀 해라.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온 게 73년이던가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낙월도 이변이라고 하는 것이 예. 대종사님의 이제 그 일대기 중에서 예.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하나 냈고 또 하나는 생사천도도는 그때 서울 이제 동서부로 나눠져 있었는데 네. 일산교무하고 네. 김인강교무하고 저하고가 동부교구 소속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동부교구 소속으로 해서 편찬을 한 것이 생사천도였던데 초제부터 종제에 이르기까지 또 열반에 이르기까지 교무들이 설교를 하려면 좀 그러지 않느냐 참고자료. 참고자료로 해서 만들자 해서 일산교무가 집필을 몇 거 했고 네. 인강교무가 하나 하고 제가 하나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엮어진 것이 그 책자입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첫 주임교무로서 전농교당은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제 전농교당을 생각하실 때 또 남다른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소회가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그냥 한국 나이로 38에서 44살까지 가장 젊은 시절에 제가 그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전농교당이었어요. 네. 원래는 이제 답심리 교무로 발령을 났죠. 근데 답심리 지역에 있다가 네. 이제 그
제 앞에 그 해타원님께서 전농동이 더 좋으니까 전농동에다가 터를 잡으셔갖고 신축을 하셨어요. 예. 근데 가서 전농동 이제 가서 부임을 받고 가보니까 법전자 농산농자더라고요. 전농동이라는 이름이. 그 얼마나 네. 법을 전하는 농사하고 짓는 곳이, 얼마나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총부에다가 이렇게 상황해서 답심리보다는 전농이 더 좋겠다 해서 네. 이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답하다 답심리, 절로 된다 전농. 그래서 이제 전농 교당이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교도님들이 처음에 한 40여 명 나왔던 것은 예. 7, 80명까지 나오도록 제가 역할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교도님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예. 이부법회를 봤어요. 아, 그래요. 아침 7시 반, 네네. 10시 이부법회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수요 야외를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네. 정전에서부터 대종경일까지 쭉 하면서 이제 좌단법회로 해서 서로 주고받는. 예. 근데 이제 보통 일반 법회는 일방통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교무가 전해준 대로만 예, 듣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수요 야외는 양방통행이 되잖아요. 묻고 네. 이제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네. 주고받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야외 법회를 더 선호하는 양반들도 계셨고 10시 법회보다도 7시 반 법회에 참석률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침 일찍 보고 예. 하루를 다른 일을 다른 일을 볼 들여보시기도 수가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착안을 해서 좀 재밌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